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그렇죠? 예. 한 주 한 주가 금방 가시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시험들 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제 3, 4월 달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서 날씨 좀 더워지기 전에 어느 정도 좀 공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자, 오늘은 기본서는 119페이지시고요. 요약집의 그 테마 6번부터 좀 보실게요. 용도 지구죠? 네. 그 요약집의 21페이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도 아직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국토계획법의 가장 핵심이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장기발전 방향.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행정관청이 수립을 해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도시별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그 6개의 개별 도시에다가 또 장기적인 발전 방향 이렇게 수립을 하죠. 그리고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고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침을 두 개를 다 받아서 상위계획이니까 실제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토지위에 입안이 되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도시말기 용어 정리를 하실 때 여기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승인이죠. 이거는 수립권자, 승인권자 그렇게 쓰는 거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계획을 처음에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입안이라고 그래요. 입안. 그러니까 안을 만들어서 확정을 하는 걸 결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이런 관청들이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그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는 6가지 내용으로 결정된다. 6가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용도 지역은 보셨죠? 네. 우리나라 토지를 21종류 용도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용도 지역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완화도 있어요. 완화. 이게 용도 지구라는 걸 적으로 배우실 때는 이게 이제 9종류가 있죠.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위에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일단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만 들어가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 땅들은 안 정해요. 그래서 우리 뭐라 하냐면 그거 갖다가 필요한 땅에서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국지적이라고 그래요. 국지적. 국지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한다. 용도 지구는. 근데 용도 지역은 국지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땅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따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구는 필요한 부분만 정한다.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안 정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거는 종류 9종류 이름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용도 지구는 경관지구, 복합 용도지구 쉽게 시작하죠. 경관, 복합, 보호지구, 고도지구. 두 개씩 읽으시면 돼요. 경관, 복합 용도, 보호지구, 문화재라든가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는 보호지구. 근데 건물 높이를 규제하는 건물의 최고 한도. 너무 높이지면 안 된다. 고도지구. 취락지구라는 데가 시골에서. 왜 시골이냐면 거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용도지역 자체가 무슨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같은데 도시지역도 녹지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낡은 집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사업을 하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취락지구가 되는 거예요. 취락지구. 그래서 취락지구 같은 것도 들어가고 개발지능지구도 주거, 상업, 공업, 유통, 관광 같은 기능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지구다. 자, 일단 여기까지 쓴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복합용도지구는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완화. 용도 지역 규제를 완화합니까? 용도 지역 규제를 완화해서 그 취락지구하고 개발지능지구하고 그 앞쪽에 복합용도지구 3개는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9종류 중에서 규제 완화하는 거 3종류. 자,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강화죠. 뭐. 그래서 강화한다는 것은 건물이 뭐 10층짜리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 뭐 5층이나 4층으로 낮아진다든가 아니면 건물의 업종을 제한해요. 업종. 건물의 업종 자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었는데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 경관지구 같은 거 들어가면
보통 산 밑에요, 산. 산 밑에다가 경관지구 중에서 자연경관지구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하면 건물의 층이나 건물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어요. 무슨 업종이 원래 용도 지역에서는 가능했는데 용도 지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한하는 것도 이렇게 건물의 종류, 업종이라든가 건물의 층 이런 거 아니면 높이를 제한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용도 지구가 들어갔을 때 강화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거죠. 완화되는 거는 이건 경제적으로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9종류를 마무리를 지시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뭐예요? 청소년 유해시설, 오염물질 배출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입지를 제한한다 이렇게.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시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제지구, 풍수해나 산사태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재예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방화지구도 화재의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불에 안 타는 재료를 쓰고 이렇게 해서 건축비가 높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9종류를 쭉 보시면서 완화하는 거 3종류, 그다음에 강화하는 거 6종류 이렇게 해서 용도 지구를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 공부하시는 순서가 용도 지역하고 똑같은데, 자, 이 순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하신 거? 처음에 제가 용도 지역이든 지구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죠? 의가 이게 지정 목적이에요.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공부하시는 순서인데, 그 의를 보시면, 그 교재 보세요. 용도 지역을 정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를 정하죠? 그럼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그 제한을, 우리 그 제한이 뭐예요, 제한? 제한 그게 건물 신축할 때 받는 제한이니까 이렇게 쓰셔요, 여기다가. 건축 제한. 자, 용도 지역에서 우리 건축 제한이 있었죠? 이게 건물의 종류 제한이고, 또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건폐율이라는 규제 있었습니까? 건폐율. 그 다음에 연면적을 규제하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용적률까지. 요 3가지가 제한이에요, 제한. 용도 지역에서 배웠던 제한을, 건물 신축할 때 받는 제한을, 그것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그 3가지 형태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있었고, 완화하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나왔던 거, 옛날 문제인데,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목적으로만 정한다, 이렇게. 틀린 거죠? 강화, 완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그 다음에 뭐 경관이나 안전 같은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는 서로 중복 가능합니까? 한 필지에? 네, 한 필지에 용도 지구가 중복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 땅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이 들어가요. 준주거적으로 이렇게. 준주거 지역이면 만약에 건물이 6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적으로 뭐 건폐율 50%, 용적률 뭐 300%로 이렇게 500%로 치면 건물이 뭐 10층도 가능해요. 10층도. 그럼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10층까지 건물 올라가는 건데 여기 뭐가 들어가시면요. 아까처럼 용도 지구 중에서 경관지구 같은 거, 경관지구가 들어가면 건물을 4층이나 5층 정도로 층을 제한한다고요. 근데 이게 중복 가능하니까 이게 또 방화지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경관지구로 건물을 층을 4층으로 제한하면서 건물 지을 때 이런 방화지구 규제를 추가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 지역에 용도 지역은 하나만 들어가시는 거죠? 지구는 2개나 3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2번째 순서. 자, 요게 이제 의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2번째가 뭐예요? 2번째가 용도 지정 절차죠, 지정 절차. 보시면 2번째로 공부하실 내용은 이게 지정 절차라고 그래요. 용도 지구를 토지에다가 지정하거나, 자, 변경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지정 변경까지,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냐, 이렇게 원칙. 자, 원칙이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거죠.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 절차 이거, 중간에 의견 정치 협의심 이런 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원칙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네,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예외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예외가 없다는 사실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말은 해석을 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용도지역에서는 예외가 있었어요. 용도지역 할 때는 공유수면 매립지가 이웃용도지역으로 본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고. 요거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는 요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종류하고 그 세분되는 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용도 지구의 종류. 자, 9종류. 아까 우리 하신 거. 기본 이름을 아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용도 지구는 이게 또 신설이 돼요, 신설. 새로 신설할 수 있어요. 자, 10번째나 11번째 명칭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도지사가 조례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조례로 자기 지역에서만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칭을 신설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신설한다는 게 지역에선 나오시면 안 돼요. 지구할 때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설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새로운 10번째 명칭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지구는 이 종류가 우리 외우실 때 경보기죠.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니까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이렇게 잘 봐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우리 빵 사준 거 있었죠. 이렇게 방화지구하고 방제지구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복합용도지구 잠깐 보실까요? 복합용도지구는 잘 보세요. 복합용도지구는 맨 끝에 거만 읽으시면 돼요. 복합용도지구는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라고요. 이게 나왔는데 복합용도지구는 맨 끝에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거기다 쓰세요. 미리 알아두세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는 것은 숙박시설, 판매시설, 음식점 이렇게 숙박시설이라든가 우리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 있죠. 판매. 그 다음에 음식점. 자,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특정시설이라는 게 숙박시설, 판매시설이 원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땅인데 복합용도지구가 들어가면 그런 업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작년도 시험 문제야.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셨다가 거기 보시면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이즈 말고 건물의 업종을 풀어준다고, 업종. 그래서 그거는 갖다가 특정시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셔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숙박시설 같은 호텔, 모텔 이런 거 있죠. 판매시설 같은 백화점이나 무슨 마트 같은 거, 이마트 같은 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음식점. 뭐 휴게음식점 같이 술 안 파는 음식점이든 일반 음식점이든 술을 파는 음식점이든 그렇게 둘 다 합쳐가지고 음식점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복합용도지구가. 근데 보호지구. 자, 우리 보호지구는 그건 뭘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 문화재라든가 항만이나 공항, 뭐 군사시설 같은 거 있죠? 그런 중요시설물이라든가 그 밑에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이 뭐예요? 야생동식물, 서식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주남저수지 가보면 막 철새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철새들 가 이 새끼들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라고. 그 철새들이 똥을 싸지 않습니까? 그 똥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우리 그 조류들이 독감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류독감 오면 걔들이 와가지고 닭 이렇게 우리 닭을 양계장 같은 데다 이렇게 놓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외에서 하시면 그 닭모이를 먹는 거예요, 걔네들이. 거기다 똥을 쌓아놓고 간다고요. 그럼 닭들이 또 그걸 또 주워 먹어요. 그래가지고 조류독감 감염이라는 게 그게 제일 일단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더니 하림이 그거 예방하기 하려고 그거를 닭을 다 실내에서 키우는 거예요. 닭을 다 실내에서 키우는데 이렇게 그 실내 건물에서 키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지하에다가 닭들을 쫙 기르는데 위에를 다 이렇게 그 투명하게 그 위에는 공원이에요, 공원. 그 밑에 닭들이 막 놀아요. 햇볕 같은 것도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키워서 이제 거기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요. 거기 이제 사람이든 이제 외부 접촉을 못 하게 해서 그런 다음에 위생적으로 이렇게 키워서 뭐 이렇게 뭐 한 달 좀 더 키워가지고 출하한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류독감이 이제 앞으로 없는 그런 걸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림이라는 게 돈을 벌더니 그런 식의 투자를 막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고기는 하림, 그죠? 그거. 닭고기가 닭 단일 제품 팔아가지고 1조 원을 넘겼어요, 매출. 닭을 팔아서 1조 원을 판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이거.
뭐 이거 하림도 있고 뭐 마니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독보적으로 이게 해서 그래서 저기 외국에 미국에도 삼계탕집 차렸잖아요 이게 하림이. 그래서 이게 삼계탕 회사를 미국 사람들한테 팔려고 해서 좀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몸에 좋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거 처음 먹어보잖아요. 막 인삼 들어가 그러니까 막 좋다고 막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생태계 보호지구가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야생동식물 서식처를 보호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있다가 세분을 할 때 어떻게 세분할 거예요? 문화재, 중요시설물, 생태계를 지금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름 붙일 때는 역, 중, 생으로 붙이셔야 돼요. 세분으로 갈라질 건데 문화재라는 걸 갖다 우리가 역사, 문화, 환경이라는 말 붙여가지고 우리 보호할 때 누구를 보호할 거냐? 여중생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여중생들을 잘 보호하자 애들이니까. 그래서 역중생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외우실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시설물은 뭐 항만이나 공항, 뭐 군사시설, 공용설이 세종시 청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청사, 정부 청사가 공용설이에요. 그렇게 역중생,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고도지구. 고도지구가 예전에는 최저, 최고로 이렇게 나눴다가 작년도부터 그냥 최저는 없앴어요. 그래서 고도지구는 그냥 세분되지 않고 고도지구라면 건물을 20m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최고만 정하는 겁니다.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됩니다. 고도지구고 그 다음에 이제 취락지구 시골지역에다가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사업하는 거. 개발지능지구도 주거, 상업, 공업, 유통, 관광기능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지구다 이렇게. 우리 저 개발지능지구도 세분할 건데 이거 어떻게 세분하셔야 돼요? 주산, 관목특, 주택으로 개발한다,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 그게 공장이에요, 공장. 산업 공장이나 유통이면 대규모 쇼핑몰 같은 거. 공장이나 이런 큰 쇼핑몰 짓는 게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예요. 관광 휴양은 아실 테고, 자, 복합은 뭡니까? 두 개 이상을 섞는 거죠? 주거하고 이렇게 뭐 산업유통을 섞든지 이렇게 섞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개발지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기능 이외에 새로운 기능으로 개발할 때는 이런 특정 개발지능지구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이 제안하는 게 뭐였어요? 주민들이 여기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한테 찾아가서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안할 수 있었죠? 그 제안하는 게 여기 용도지구 여러 개 중에서 그 산업유통, 그 산업유통만 제안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면적 3분의 1 동의받아서 그 주거라든가 관광은 제한을 못합니다. 이것도 언제 신문제 한번 나올 거예요. 개발지능지구 5개 중에서 산업유통만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하는 거, 특정용도 제한지구, 재해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한다는 바가 어디 있을까요? 신설. 신설하고 네모 4번 보시면 있죠? 용도지구에 신설이 있습니까? 그 신설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그 네모 4번에 보시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여기 9종류 용도지구를 보시고 나서 신설할 수 있죠? 자, 요거 시험문제에서 최근에 한 번 나왔었어요. 신설할 때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신설할 때 잘 보세요. 시도나 대도시가, 그러니까 우리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같은 사람들, 그 5명의 시도지사하고 대도시가 조례로 용도지구 명칭 등을 신설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자기네 그 지역 안에서만 쓰기 위해서 이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 서울이면 서울시장님이 서울시 안에서만 쓰기 위해서. 근데 신설할 수 있는데, 조례로 신설할 수 있는데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 지역 및 용도 구역의, 자, 그 오타가 좀 났습니다. 자, 용도 지역 및 용도 구역이에요. 먼저 들어와 있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 제도, 용도 구역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용도 구역, 여기. 개발 제한 구역 있었죠? 도시 자연, 시가와 수산 자원 같은 거. 6번의 입지 규제. 자, 이런 용도 구역의 제한을 강화를 하셔야 돼요? 완화하셔야 돼요? 신설할 때는 강화만 하셔야 된다고요. 신설할 때는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명칭으로만 신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라고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용도 지구를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을 강화하는 형태로만 하셔야 되는 거죠. 결론이 강화만 가능하다. 신설을 해서. 추가적으로 밑에 하나 더 볼게요. 자, 방제지구를, 아까 방제지구 있었습니까? 이거 방제지구?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장소가 있다고요.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 재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방제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어디다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양가로 1번 연안침식이 자꾸 생기는 지역들, 연안침식 바닷가에서 파도가 쳐가지고 자꾸 물이 이렇게 그 들어와서 침식되는 데 있죠. 이렇게 연안침식이 발생해서 이런 지역들. 그다음 밑에 풍수해나 산사태 같은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런 것들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뭐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을 꼭 바꿀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그래서 뭐 최근 10년 내 동일한 재해가 뭐 3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렇게 하시면 이거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재해가 생길 우려도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 과거에 10년 정도 이내에서 산사태가 2번 정도 발생이 되면 그거는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됩니까? 방제지구 연안침식하고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세분. 자, 이번 종류 9종류에서 우리가 이제 세분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세분 작업은 아까처럼 경관지구가 아까 산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다시 경관지구 한번 가보세요. 경관지구는 산 밑에는 자연경관지구라는 걸 해서 건물을 4층 정도로 제한하고 건물을 업종도 제한한다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안의 주거지에서는 주거지라든가 중심지에서는 도시 안에서는 거기 자시 특이죠. 시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가 주요 수계와 문화적으로 가치가 큰 건물 뭐 이런데 물가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강가 주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 이런 거 우리 옛날 전통식 건물 같은 게 있을 때는 그 주변을 이 특화 경관지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추락지구는 동그라미 친 건 규제를 완화하는 지구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5개를 빼셔야 돼요. 자, 경, 보, 취, 개, 방이죠. 이렇게. 경보, 취, 개, 방. 요 세 분 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경, 보, 취, 개, 방.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만드는 규범, 대통령령에 따라서 자, 경관지구는 3가지로 세면 됩니까? 지금 여기 보호지구도 3개, 추락지구는 자집 2개, 개발진흥지구 아까 우리 5개 있었죠? 그 주거, 산업, 유통, 관광, 위양, 그 다음에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외우실 때 주산, 관복, 특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주산학원 원장 이름이 관복이죠. 주산, 관복특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주산, 관복특. 자, 방제지구는 자십니까? 요렇게.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 용도지구 이렇게 5가지를 빼서 오히려 3번의 이름을 꼭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붙일 거냐, 이제 우리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경관지구는 자시특입니까? 네. 자시특. 산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남산 밑에 자연경관지구. 그다음에 우리 도시 안에 주거지 같은 데가 있을 때는 시가지 경관지구. 그다음에 우리 물가, 수변 같은 거라든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을 때는 특화 경관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시는 특이하게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끝에. 자시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연상을 하시면서. 여기 지금 경보 취 개방에서 경관지구는 자시 특으로 세면 됩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토지 위에 들어갈 때 그냥 경관지구로 들어가지 말고 자연경관지구든 시가지 경관지구로 이름이 붙여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자시는 특이하게 한 번 더 나오죠. 방제지구도 자연방제지구하고 시가지 방제지구. 그 시가지 방제지구가 어떤데? 시가지. 인구와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 안에서도 방제가 이 지구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자연방제지구는 도심지 외곽 쪽에 해안변, 하천변. 도심 외곽 쪽에 나가서 해안변이라든가 하천변이 있을 때는 이런 자연방제지구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아까 누구를 보호할 거예요? 역중생들 이렇게 역중생, 여중생들이 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입니까? 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6글자로. 이게 문화재 같은 거라고요. 그다음에 중요의 설물. 그 중요의 설물은 뭐가 있었어요? 항만, 공항. 그다음에 공용설,
그다음에 군사시설도 있었죠. 거기 항만 공항 같은 데 근처 건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층을 제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교정이나 군사시설도 있고 공용설, 정부 청사 같은 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야생동식물 서식처 있었죠. 그다음에 추락지구는 새로운 주택 사업을 했죠. 그 새로운 집을 졌으니까 오늘부터 그 집 가서 자라고, 자집이잖아요. 자집. 자집. 새 집 가서 자라고, 오늘부터. 자집. 자연방제지구, 집단방제지구, 이렇게. 자, 그리고 집단방제지구를 집단 추락지구를 먼저 보시는 건데, 자연과 집단 추락지구인데, 그 집단 추락지구는 어디에서만 하셔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그 개발제한구역이면 요거, 용도구역. 용도구역 중에 개발행위를 모두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집단 추락지구를 하시고, 나머지 추락지구는 다 자연 추락지구로 몰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라고요.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이렇게. 그리고 집단 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 장소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자연 추락지구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자연 같은. 그러니까 이 추락지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외곽 쪽에 녹지지역이라든가 더 멀리 나가서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가보시면 낡은 집들이 있죠. 낡은 집들이 개별적으로 이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라, 건물 이렇게 여러 개, 우리 저 시골 가면 집들이 이렇게 3개 있고 또 떨어져서 4개 있고 막 이렇다고요. 그렇죠? 우리 옛날 전월기 보면 이렇게 집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 이렇게 하나씩 고쳐주시면 고칠 수는 있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라고요. 그 집을 다 철거한 다음에 이렇게 옆에다가 마을 하나 조성해서 거기다 다 집들을 이렇게 모아서 짓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김 회장님 집 바로 앞에 저기 일용인의 집이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어서 여기다가 도시가스도 깔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집들이 떨어져 있으면 가스를 놔줄 수가 없잖아요. 시골 사람들도 이제 좀 이렇게 진로의 질이 좀 개선되려고 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모아서 이렇게 짓는 게 추락지구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시골 지역에서 자연 추락지구, 녹지 관리, 농림 지역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요, 요거 안 하신 것 같지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개발진흥지구도 아까 우리 산, 관복 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땅이 아까 여기 자연 추락지구,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우리 농림지역이면 지난번에 여기 저기 건폐율이 몇 프로인가요, 이거? 20%죠? 우리 지난번에 이거 배우신 거 기억나셔야 돼요. 이건 80% 이렇게.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지난주에 배운 건데 조금 그냥 거기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이게 이제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지난번에 그 건폐율의 완화라는 게 있어요, 완화. 지금 17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17페이지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용도 지역에서 21가지가 쭉 이름이 나와 있죠? 건폐율이 뭐 55, 6657 이렇게 이제 뭐 9887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중1, 6으로 순서를 바꾼 다음에 그 맨 끝에 우리 농림 자연이 20%로 끝나죠. 보존관리, 뭐 생산관리도 20%, 계획관리는 40%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게 그런 20%나 40%짜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농림지역이면 원래 건폐율이 20%인데 거기에 추락지구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얘기잖아요. 농림지역에 아까 추락지구 중에서 자연 추락지구로 해석하시면 돼요. 농림지역이 건폐율이 원래 20%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추락지구가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새로운 주택사업을 한다고요. 추락지구가. 이 추락지구는 자연 추락지구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건폐율이 60%까지 변하죠. 거기 보면 추락지구 찾아보세요. 거기 추락지구라는 게 거기 17페이지 보시면 건폐율의 특례라고 돼 있죠. 그게 위에 있는 건폐율이 변한다는 얘기, 변한다. 강화로 변하면 줄어드는 거고 완화로 변하면 늘어나는 건데, 거기서 그 완화 중에서 1번에 쭉 농공단지 이런 건 무시하고 그 2번에 추락지구 있었죠. 이게 추락지구가 지금 배운 용도지구라고, 용도지구. 들어가면 여기 60%까지 변하네. 60% 요거 내에서 따로 정하는 거니까 최대 60%까지 이렇게. 거기 보면 개발지능지구도 있습니까? 개발지능지구. 그 개발지능지구 있죠? 요거 들어가면 거의 40%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개발지능지구가 도시지역, 외지역인 농림지역 같은 데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자연녹지에 들어가시면 30%인데 요게 자기들 시험 문제라니까 29회 때 문제라고요. 여기 써 있는 거가.
이거 40%죠? 이거 지난번에 외우셨나요? 어떤 분은 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안 외우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보세요. 여기가 원래 땅이 있었는데, 이런 추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가 들어오시면, 이건 용도 지구 들어온 거죠? 거기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수산자원은 이게 용도구역, 이거라고, 용도구역. 이게 들어오더라도 수산물 가공시설 이런 거 지을 때는 또 40%까지 또 변한다고요. 수산자원도 이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장을 못 짓게 하는데 수산물 관련 건물을 지을 때는 이게 40%까지 이렇게 변한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위에 이런 용도 지구라든가 용도 구역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네. 아니면 기타 농공단지 같은 거. 기타 농공단지라든가 국가산업단지는 용도 지구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그럼 건폐율이 변하죠. 네, 그러니까 용도 지역 20%짜리 건폐율 거기서 위에 이제 뭐가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 지구가 들어오든 용도 구역이 들어오든 기타 명칭이 들어오든 간에 그게 들어오면 건폐율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현문제라니까, 29회 때. 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이거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보실 건데 나중에 또 5월 달에 또 한 번 하실 거예요. 이렇게 70% 거기 농이라고 안 써 있어요? 네, 이렇게 그죠? 70% 농 이거 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60% 네, 자취라고 써 있죠? 70% 농, 60% 자취. 네,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국산 들어가서 80% 국산 80이라고 이렇게 쓰시라고요. 70% 농, 60% 자취 이렇게 쓰시라고요. 일단 앞글자를 따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70% 농, 60% 자취, 국가산업단지니까 국산 80, 그 다음에 개사, 그 다음에 수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사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 다음에 말을 만드는 거예요. 말을 좀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70세 나이에 농부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70세 나이에 농부가 60살 때 10년 전에 뭐 했었어요? 자취했었다. 자취. 그러니까 자취하다가 배고파서 옆에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팔았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게 억지죠. 억지인데 아는데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 팔고 그 돈으로 우리 보신탕용으로 개를 샀다. 개사. 개 샀다가 절도죄로 잡혀서 수사받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외워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70세 뭐예요? 농부가 그러니까 농공단지라고요.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60살 때 뭐 했었어요? 자취하다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다가 팔았죠. 그러니까 80%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우리 보신탕용으로 개를 샀는데 개가 들어가면 40%까지 변하잖아요. 근데 거기 조심할 거는 자연녹지에 들어가시면 자연녹지도 원래 건폐율이 20%죠. 근데 자연녹지 들어가면 이게 30%로 변해야 돼요. 여기까지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자연녹지에 들어가시면 개3으로 변합니다. 개3. 그래서 이게 개3도 있어요. 개3. 그래서 수사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또 말을 바꿨어요. 개를 사서 자연녹지 가서 개를 삶다가 개를 삶았다고요. 그냥 소리 나는데 외우시면 돼요. 개를 삶다가 잡혀서 수사받았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이 문제는 기출문제 나오시면 꼭 복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 우리 올해 시험에서는 그 옆에 용적률 있습니까? 네, 용적률도 이런 유사한 형태로 또 이게 변해요. 위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용도 지역이 80%짜리 용적률인데 이게 개백, 수팔, 자백, 농 150이죠. 네, 그렇게 또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용적률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는 해놓으셔야 돼요. 개백, 수팔, 자백, 농 150. 이걸 쓰지 마시고 그거를 쓰고 계셨어요? 70세 농부 이렇게 쓰고 계셨습니까? 60살 때 자취한 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훔쳐다 물건 팔고 개사, 그러니까 개를 삶다가 자연녹지에서 개 삶다가 수사받았다. 이렇게 수사받았다. 그래서 자연녹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런 외곽 쪽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솥 걸고 개를 삶다가 잡혀가지고 수사받았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용도 지구로 들어가시면 용도 지구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좀 전에 규제 완화로 했었죠?
건폐율이 이게 막 60%까지 이렇게 변하면서 원래 20%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화가 되는 거라고요. 걔는 40%도 있고 30%까지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 근데 세 번 이름은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세 번 이름은 여기 경관지구, 자시특, 자시는 특이하게 한 번 더 나옵니까? 방제지구의 자시라고. 자, 누구를 보호할 거냐? 여중생들. 추락지구에다 새로 집을 지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자라고, 자집.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 주산, 관복이의 특기. 주산이 관복이의 특기다.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세 분 이름부터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 어떤 것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락지구, 개발지능지구는 건폐율 같은 걸 늘리게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잡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을 할 때 뒤에 하나 더 보세요. 자,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는데, 자, 우리가 조례에 의한 세분이라는 게 있어요. 조례. 자, 제가 좀 전에 이거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세분했습니까? 네, 자,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 네, 그래서 법률에서 뭐 1조부터 100조를 만들면 세부적 사항들은 뭐로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규제를 정하는 거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부적인 국토교통 부령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조례. 조례가 있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웠다고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분명히. 사회 시간에 배우시는 거라고요. 법률, 대통령령, 부령까지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들. 이걸 법령이라고 하나요? 법률의 법자하고 여기 영자 있죠? 영자를 따서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국토부령, 요거는 다른 말로 시행령, 요걸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우리 합쳐서 법령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하고 령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그 아래 뭐가 있어요? 조례. 조례는 서울시면 서울시 조례면 서울시 안에서만 적용하는 거죠. 청주시면 청주시에서만 적용하는 조례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5가지 세번을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지지구까지 세번 했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조례로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시도 조례입니까? 서울시나 경기도지사 이렇게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님이나 대도시의 조례로도 세분할 수 있어요? 조례로도 세분할 수 있다. 이게 추가 세분이라고 그래요. 추가. 지금 여기 대통령령으로 세분 작업을 하고 조례로 다시 세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중특이에요. 경중특. 중, 특. 자, 우리 경관지구, 아까 우리 경이면 경관지구죠? 근데 경관지구는 아까 여기서 자시, 특으로 세분했습니까?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세분하겠다는 거예요. 세분 작업을 네 번째 명칭을 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청주시 같은 대도시의 조례로 이 경관지구는 추가로 세분할 수 있고, 아까 여기 중요설물이 뭐였습니까? 중요설물이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한 여기 중요설물이죠? 근데 중요설물이 아까 우리 학교가 있었고, 항만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거기, 공항 같은 게 있었죠? 그 보시면, 아까 우리 중요설물이라는 게 거기 공항, 항만, 그 다음에 공용시설, 이 공용시설 같은 것도 일종의 학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교정, 군사시설이 있었죠? 네, 그런 걸 또 세분을 또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항 같은 것들에 대한 중요시설물 이렇게, 또는 뭐 항만이라는 중요시설물 이렇게 또 세분 명칭을 붙이는데 그 세분 명칭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중요시설물도 세분할 수 있고, 자,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여기 좀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청소년 보호하는 거죠? 네, 지금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경중특 중에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대통령령으로는 세분할 수가 없죠. 조례로는 세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거기 보시면 경중특에서 그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다 줄을 치시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대통령령으로는 세분이 안 되지만 조례로는 세분이 가능하다. 아까 청소년 보호하는 거. 청소년 보호하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조례로 세분 명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분 명칭 나눠진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조례이기 때문에.
근데 세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셔야 된다고요.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무엇으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신문제에서는 거의 여기 5가지 이름을 빼서 세분 명칭 외우시는 거, 이게 거의 집중적으로 신문제가 나오신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하시고, 아까 신설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좀 먼저 파악하시면서. 자, 전체가 우리 9가지가 있습니까? 네. 9가지 중에서 일단 신설을 하시고, 아까 우리 조례로 강화하는 형태로만 신설하시고, 또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를 빼서, 하나, 둘, 셋, 넷, 5종류죠? 네, 걔네들을 빼서 세분 명칭을 쭉 붙여주신 다음에 조례로 한 번 더 세분할 수 있다. 경중특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건데, 조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일을 외우시기가. 요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아니,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그 지난주 드린 그 문제 있죠? 네, 지난주 드린 문제에서 그 마지막 4번 문제가 뭐였어요, 답이? 그 2주차 문제 한번 보세요. 2주차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용도지구의 명칭을 물어보는 거죠? 네. 용도지구 명칭 중에서 맨 마지막에 5번에 지금 최저 고도지구라는 건 없어요. 고도지구는 최저초구라는 게 작년도부터 없어졌다고. 그냥 고도지구로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분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경관지구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뭐 나머지 뭐 자연추락지구, 뭐 집단추락지구 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이니까 그 개발지능지구도 거기 세분되는 명칭이 다 있었다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세분 이름을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세분되는 이름하고 그 목적 자체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형태가 제일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 24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아까 신설하는 건 봤고 방제지구 의무적 지정 장소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보시면, 자, 2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보세요. 이제 남은 건 하나 남았어요. 용도 지구에서도 행위 제한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자, 용도 지구도 건물 짓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건물의 종류 제한이에요. 종류 제한하고 주로 층 제한인데, 그 위에 보시면, 거기 지금 복합용도 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요거 지금 아까 추락지구 중에서 자연 추락지구, 집단 추락지구 할 때, 요거 집단 추락지구는 어디서만 정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네, 개발 제한 구역에서만 해라. 여기 딱 장소 제한 있죠? 네, 그럼 여기 지금 복합용도지구도, 복합용도지구 보니까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네, 건물의 업종을 풀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복합용도지구는 거기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전용공업지역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장소가 지금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 그런 데서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문장 조금 어려운 건데 잘 봐주세요. 지금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땅을 찾아서 거기서만 들어가고 일반공업 쪽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럼 그 일반 상업지역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상업지역 쪽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잠깐 우리 저기 기본서를 잠깐 보세요. 네, 요거까지 받을 건데 네, 기본서 갖고 오셨죠? 네. 기본서 보시면 거기서 어디를 보시냐면 126페이지 보세요. 그 126에 보시면 거기 116에 보시면 가운데 그 복합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자, 거기서 그 일반 주거 지역에서 아까 제가 복합용도지구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그 일반 주거 지역에 복합용도지구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옆에 박스 안에 보시면 일반 주거 지역에 들어가시면 복합용도가 들어가면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가능합니까? 네. 네,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이 가능한데 단 거기 안마 시술소부터 쭉 가다 보면 그때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제가 지금 아까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가죠. 그럼 거기를 준주거지역처럼 보고 건물 지란 얘기예요. 준주거지역인 것처럼 보고 건물을 짓는데 그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 보세요. 안마실소하고 장례식장은 할 수 없는 건물입니까? 네. 그 두 가지는 빼고 지란 얘기예요.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들어가면 일반 주거가 아니라 준주거지역처럼 보고 건물 지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 안마실소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 보니까 중간에 막 공장도 있죠? 장례설 같은 것들은 제외해라. 옆에 기출문제 보세요. 29회 때 문제.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들어가면 준주거지역처럼 건물 짓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지금 뭐를 빼라는 거예요? 장례설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있었잖아요.
이걸 낸 거예요, 이거. 이 들은 놈들이 이렇게 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예. 또 밑에 하나 더 보세요.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가 들어가면 준공업지역에서 건물 질 수 있는 것처럼 건물 지란 얘기예요. 규제를 풀어서. 예. 근데 거기도 좀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란주점, 안마실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파트, 단란주점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3번 같은 거. 자, 3번도 이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다가 복합용도지구 들어가면 아까 제가 음식점 있었죠? 네. 거기 보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같은 음식점, 또 밑에 줄에 보시면 판매 있어요? 네. 그래도 옆에 보시면 숙박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인데 복합용도지구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었죠. 이것도 기출문제였다고. 29회 때 이것도 지문을 냈었다고요. 그럼 계획관리지역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가 들어가면 음식점, 그 다음에 판매, 숙박서를 할 수 없는 땅이었는데 할 수 있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용도지구 중에서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서만 들어가셔야 돼요?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계획관리지역 들어가시면 음식점, 판매, 숙박이 원래 안 되는 계획관리지역인데 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일반공업에 들어가면 준공업지역처럼 보는 겁니까? 네. 근데 거기서 보면 단란점이라든가 안마실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복합용도가 들어가면 여기 준주거지역처럼 건물을 짓는 건가요? 네.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빼고 안마실소하고 장례식장 같은 건 빼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합용도지구는 미리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국토계획법 내에 써 있다고요. 복합용도지구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져라 이렇게. 근데 여기 규제 완화한 거죠? 네, 규제를 완화해서 복합용도지구는 아까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여기 일반 공업,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서 기존 일반 주거지역보다 규제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거, 행위제한. 자, 이렇게 우리가 세 번까지 다 했어요. 다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용도 지구가 들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행위 제한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원래 행위 제한 그러면 아까 이게 행위 제한이죠. 건축 제한, 종료 제한, 건폐율 제한 있었죠. 용적률, 이 건축 면적 규제하는 거, 연면적 규제하는 거. 근데 용도 지구에서는 요거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학습 목적상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한 개만 보시면 돼요. 무슨 중심 제한으로?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이라는 거 종료 제한만 보시면 돼요. 종료 제한. 자, 용도지구에선 행위 제한은 일단 건축 제한 한 개만 보시면 돼요. 네. 자, 시험 문제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잘 안 다룬다는 거예요. 요거 건축 제한이란 종료 제한 중심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어떤 종류 건물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아까 용도지구 중에서 이 건축 제한을 처리하실 때, 자, 거기 보니까 조례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용도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제한은 다음의 경우 5가지를 제외하고는 그게 고복취 개방이에요. 거기 양가로 1, 2, 3, 4, 5번을 잡고 밑에다 쓰세요. 고복취 개방은 지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조례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조례, 청주면 청주시 조례에다가 건축 제한 내용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할 때 아까 제가 조례는 시험범위다, 시험범위다 아니다. 그 조례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조례로 그냥 정한다 이렇게. 조례 내용까지 파악하면 안 되시죠. 그거는 서울하고 청주시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건 아셔야 된다고요. 건축 제한을 처리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조례입니까? 조례죠. 원칙이 조례라니까요. 5가지를 제외하고 예외. 다음의 경우 고복취 개방을 제외하고 5개를 제외하고는 예외고, 나머지는 뭐 특별시, 광역시부터 시작해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의 조례, 이렇게 조례에다가 건축 제한의 내용을 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조례가 아닌 게 5가지입니까? 그게 뭐 있었어요?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마지막으로 방화지구라고요. 아까 제가 미리 봤어요. 미리. 아까 우리 복합용도지구가 들어가면 아까 우리 국토계획법에
이 국토계획법에 이렇게 별도의 박스 표가 있다고, 표. 예, 국토계획법 표에 따라서 아까 제가 보세요. 복합용도지구는 아까 우리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가시면 준주거지역에 사용되는 건물이 가능합니까? 예, 단 안마술소라든가 장례식장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일반 공업지역에 들어가면 준주거지역처럼 건물 짓는 거죠. 예, 여기도 단란주점이라든가 안마술소는 제외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들어가면 거기 들어갔으면 음식점, 위락, 그다음에 숙박 이런 것들 제과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네, 거기 판매, 그다음에 뭐 위락, 숙박,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숙박이죠, 숙박. 네, 숙박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숙박. 네, 그 정도로 보시고 그 위락설은 지우세요. 위락설은 건 잘못 개정돼서 없어졌는데 거기 좀 남아 있네요. 자, 위락설은 지우시고 그러면 그 위락 말고 판매, 일반 음식, 휴게음식점, 숙박입니까? 네, 그렇게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그 위락은 좀 지우시고요. 이게 이제 또 바뀐 건데, 그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게. 자, 판매, 그 다음에 일반 음식, 휴게음식점, 숙박설까지만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 보실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복합용도지구는 조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 내에서 무슨 건물이 가능하다고 써있죠, 이렇게. 네, 국토계획법 내에 써있는 거지 조례로 써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고도지구도 보세요. 고도지구 뭐라고 돼 있어요?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높이를 발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행정계획이에요. 별도 행정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조례로 정하지 않고 행정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거기 추락지구나 이런 것도 잠깐 쉬었다가 우리 보실 테니까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복합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에 별도의 표가 있어요, 표. 네, 이 표에 따라 건물 짓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나머지 부분 좀 봐드리겠습니다.